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저께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검찰청사에 차로 도착해서 내리는 장면부터 아마 여러분들 몇 번 이거 뉴스를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퇴근도 보셨을 겁니다. 어저께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원들 인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은 비장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윤 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가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겠다.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총장이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퇴한 것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상식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의로운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비상식과 정의가 없는 그러한 검찰총장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권력의 어떤 빛을 발하는 것은 상식이 아닌 것, 정의가 아닌 것으로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사냥했습니다. 추미애가 검찰총장을 사냥했고 조국이가 사냥을 했고 박범계가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나중에 아예 수사를 없애버리자. 자, 실패하니까 법원에서 아주 멋들어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손을 다 들어주니까 이제는 할 거 없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할 거 검찰을 없애버리자. 수사권을 없애버리자. 검찰의 핵심 생명선인 수사권을 없애버리자. 갖은 감언을 다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떻고 외국 사례가 어떻다느니 수사권과 분리하는 경향이라느니 무슨 온갖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이라는 사실을 검사들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검사들은 일일이 다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전부 전문가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그러나 사실처럼 권력은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경향이라고 계속 외쳐댔습니다. 원래 윤 총장 임기는 7월까지였지만 임기 만료를 넉 달 앞두고 오죽했으면 그만뒀겠습니까? 윤 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으로 출근하면서 오늘 검찰총장을 사직하려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 소위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고 국민들한테 하소연했습니다. 눈물만 흘리지 않았지 눈물을 흘리면서 읍소하고 하소연하는 국민들에게 하소연하는 윤 총장의 그 모습이 그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이 파괴되고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윤석열 총장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과거는 말을 하지 않았고 지금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윤 총장은 자유인입니다. 이날 사퇴 메시지를 통해서 정면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 그리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있기가 너무 어렵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 휴가를 냈죠. 윤 총장 직접 그 사퇴 입장문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이 위치 저 위치에 가 있든 시민이든 어쩌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저의 온 힘을 쏟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국민 앞에의 맹세입니다. 정치권은 이것을 정치선언, 윤석열 총장의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선언으로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윤 총장 주변 인사들은 상황에 따라 윤 총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것, 야권 단일 후보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거의 폭발적이죠. 야권에서는 윤 총장의 정치 참여는 4월 보궐선거는 물론 야권 재편과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들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상당히 겉으로는 의기양양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지금 쫄아 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대통령 임기가 레임덕에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레임덕에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40% 선이 그게 40%가 그게 왜 레임덕이냐고 외쳐대지만 그 40%의 그 갖고 있는 그 함의를 그 뜻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하고 눈을 뒹그렇게 합니다. 에이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마음속으로만 눈만 뻐끔뻐끔 뜨고 눈을 굴리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문재인 대통령을, 또 이 권력을, 그 모습들을 한참 쳐다보고 있습니다. 미소를 머금지 않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사표를 내겠다는 그 시간, 딱 사표를 낸다는 말한 시간, 1시간 만에 그냥 딱 수리했습니다. 26글자를 냈다고 하죠. 26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윤석열 찍어내기 성공. 스스로 발을 나가게 하다. 예. 문 대통령에 뒤이어서 바로 최근 검찰 인사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를 전격적으로 수리하고 후임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는데 이분은 민변 변호사회 부회장 출신입니다. 윤 총장이 사표를 내니까 민주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서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 취임사는 거짓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요? 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 취임사는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믿는 국민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자,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냥 웃습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 저 말에 안 웃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피식, 그것도 웃어도 하하 웃는 게 아니고 피식피식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겠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윤석열 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있으면 고사된다고 판단하고 지난주에 사퇴를 결심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만은 고사가 아니고 그는 여기까지 내가 더 있다가는 검찰이 더 망가지겠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 위기를 이제 극복하자. 또 이 위기를 스스로가 타개하자고 바깥으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검찰에서 제 역할은 이제까지다 하고 정격 사퇴했지 않습니까? 언론 인터뷰, 소위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한 검찰 수사권 박탈은 소위 법치말살이다. 법치말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법치를 말살시켰다.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다. 이렇게 외치면서 전면에 나선 지 이틀 만에 사퇴했습니다. 그간의 임기를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과 180도 다른 모습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윤 총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데 그러나 현 정권은 검찰의 공정한 업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나아가서 바로 잡으려 하는 그러한 바로 잡기 위해서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튀어나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항상 주변에 말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받던 날이 7월 25일이죠. 청와대에서 참 문재인 대통령 압수하면서 우리 검찰 윤 총장님 그 소리가 육성으로 나왔습니다.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녹화한 소리가 전 국민에게 방송이 됐습니다. 자, 서초구 대검청사 현관에서 사태를 밝히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검찰총장의 그 사태를 심경을 밝히는 그것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대통령의 그 말이 사퇴의 날과 임명의 날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사퇴 임명의 날에는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으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 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똑같은 자세를 취해달라고 했던 그 임명장 주던 날과 윤 총장이 사태를 밝히면서 이 나라를 지탱하는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장 주던 그 시대의 말과 지금 사퇴하던 시대의 그 말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정면 충돌은 앞으로 윤석열이 가루가 되든지 이 정권이 몰락을 하든지 어느 시점에 가서 둘 중에 하나가 가루가 되든지 몰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지는 그러한 숙명적인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강경한 표현이 담긴 윤석열 총장의 입장문,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홀로 스스로가 썼다고 합니다. 결국 문재인 법조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직접 공격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반문 선언이다. 반문, 문재인에 대해서 저항 선언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저항 선언이죠. 반문, 문재인에 대한 그 분노, 그것이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을 직접 공격한 것이다. 윤석열의 반문 선언이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윤 총장은 그 내부망, 그 검찰 내부망이 있죠. E+, 거기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검찰 가족께 드리는 글. 거기서 이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하라. 동요하지 말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을 대검 참모들과 직원들이 배웅을 했는데 윤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라는 감찰부장과 이종근 형사부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들의 앞으로 미래를 계속 주시할 겁니다. 한동수와 형사부장 이종근, 이분들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가고 있나 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일 것입니다. 이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모임에도
배웅을 했는데 나오질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오늘 7월까지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었는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고 소임을 다하라고 해주셨다. 소임을 다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11월,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밀어붙였던 징계 국면에서도 윤 총장은 주변에 흔들리지 마라. 곧 돌아온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변 인사들은 윤 총장이 일주일 전쯤 사퇴 결심을 굳혔고 여권의 수사청 강행이 가장 큰 이유라고 그렇게 주변 인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청 반대를 전면화한 이후에 여당은 속도 조절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윤 총장은 믿기 어렵다. 믿을 수가 없다. 결국 내가 물러날 때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검찰 해체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 나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해체한다는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나는 사퇴를 선택한다. 나중에 총장이 누가 오든 그 사람이 다 원하는 사람을 할 테니까 검찰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놔라 하는 그런 암시가 쏟아진 사태였습니다. 윤 총장 한 측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상황은 검찰 조직을 약점으로 삼아서 퇴진을 압박한 것으로서 징계 국면 때와는 차원이 다른 무서운 그런 시기에 나온 그런 행동들이라는 거죠. 윤 총장 주변에서는 이번에도 그냥 있으면 완전히 식물총장으로 당하기만 하고 고사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윤 총장이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조선일보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고 없이 결행한 것은 정치 입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 더구나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지금 앞둔 이 지금이 사태 효과를 갖다 극대화할 시점이라고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정치 입문을 결심했다면 최근 본인 지지율이 하락세인 점도 의식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는 이도 없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안에 내년 대선 등 공직선거 출마를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법여권에서 발의한 것도 사퇴 시점 선택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이날 사퇴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 3월 9일이 선거니까 어저께가 4일 아닙니까? 네. 향후에 윤 총장 행보에 대해서 주변 인사들은 윤 총장이 당분간은 국민 시야에서 사라지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3월 말 4월 초 보궐선거 전 양상에 따라서 윤 총장이 범야권 후보를 지원하는 등 더 빨리 움직이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관측들 합니다. 윤 총장이 임기를 고수하겠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것을 번복하고 사실상 정계 입문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찬반 양론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 정치검사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퇴하려면 작년 말 징계 국면에서 했어야 했다는 또 지적도 있고 말이 설랑설레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런 법입니다. 권력과 싸우고 나면은 권력과 홀로 지금 만 1년 반을 싸웠던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었습니까? 살아남은 것만 해도 영원한 겁니다. 결국 문재인 대 윤석열의 싸움은 문재인의 승리로 끝났지만 긴 싸움, 긴 연겁에서 봤을 때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윤석열의 행동거지는 바로 문재인 자연인을 겨냥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핵폭탄을 갖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어떠한 것을,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네. 신과 God 그리고 윤석열 총장 힘 두 분만이 아는 그 무엇이 문재인을 향하겠죠. 네.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니 문재인과 윤석열의 싸움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암흑시대의 터미널 마지막 암흑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던 소위 광풍이 부는 시대, 광풍 마지막 바람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녘이 가장 춥듯이 우리는 이 추위를 견뎌나고 승리해야 됩니다. 국민의 승리, 주권자의 승리, 네, 그것이 중요하죠.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의 대한민국 말입니다. 성장 대한민국. 네, 반드시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